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낮게 조정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1.4%로 직전 전망치 1.5%에서 0.1%포인트 다시 내려잡았습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으로 수출은 살아날 조짐이지만 고금리 여파로 내수 회복이 더디다는 진단인데요. 반면에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올려잡아서 서민 물가 부담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수 시장은 얼어붙어 있는데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높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긴축만을 외치고 있으니 서민 가게의 고통은 더 커지겠습니다. 11월 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새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 카.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영어는 해커스. 쌍용 자동차의 새 이름 KG 모빌리티에서 특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소개합니다. 특별 차량 한정 일시불 구입 시 사륜 무상 장착 포함 최대 350만 원 지원. 하나 더, 선수금 없는 무이자 및 최대 72개월 할부까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월 한정.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 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는 천하람의 천하무적, 2부는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도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무적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오늘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이준석 전 대표 부산 콘서트 있었잖아요. 이거 짧게만 네.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확인하고 갈게요. 왜 이뇨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말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글쎄요. 영어로 말했는데 이게 왜 인종차별 논란까지 되나? 이걸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왜 인종차별까지 가나, 이게? 그러니까 저도 영어로 말한 게 적절했는지, 일부 무례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지, 다양한 의견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뇨한 위원장은 사실은 복수 국적자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 국적도 있으시지만 미국 국적도 있으시고, 아리랑 TV에서 인터뷰를 하실 정도로 영어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 인종차별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소수자를 폄하하기 위한 목적 뭐 이런 게 저는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요. 인종차별 논란은 뭐 조금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여쭤본 거고. 네, 저도 예.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리랑 TV에도 출연했던 적이 있는 우리 천하는 변호사에게 좀 물어본 거고. 네. 그리고 또 미스터 린턴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뭐 굳이 뭐 우리로 따지자면 뭐 이뇨한 씨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 뭐 닥터 린턴 이렇게 하면 또 괜찮은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뭐 예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박사학위가 있거나 이제 의사 자격이 있으신 분한테는 닥터라고 불러주는 게 예우의 표현이죠. 근데 네. 우리 한국어도 똑같듯이 뭐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도 의사지만 안철수 박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안철수 씨라고 부른다고 해서 예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무례하다라고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런 것처럼 뭐 조금 과도하게 예의를 요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좀 확인을 해봤고요. 네. 자, 오늘 국회가 좀 많이 바빴네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 이제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자꾸 밀린 숙제하듯이 단독으로 이렇게 법안 처리하는 것들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별로 전국 주도권을 잘 못 가져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서 가장 열심히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게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로 보일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별로 두각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세게 치고 나가자 해서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렇게 치고 나온 것 같은데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이거는 조금 너무 기업에 부담이 된다 해서 쉽게 처리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이런 비판을 좀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방송 3법은 어때요? 이게 글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 지배구조 개선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 그렇죠. 이거는 좀 해야 될 길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는 언젠가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방송 3법 같은 거는 좀 여야가 잘 합의해가지고 좀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고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계속 자꾸 피장파장의 오류 같은 건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똑같은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민주당 당신들도 정권 잡았을 때 방송 다 장악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았냐. 왜 우리가 정권 잡으니까 이러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정말 그런 거를 100분 감안하더라도 시행 시기를 하다못해 3년 반 이후로 미뤄놓더라도 저는 이번에 좀 개정해놓고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근데 다만 세부적인 사안에서 워낙 여야가 입장차가 좀 크다 보니까 지금 당장 통과시키기는 좀 어렵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저는 논의를 해서 이번 정부 이후에 지금 이제 다음번 정권을 누가 잡을지는 사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입법을 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참 이게 평행선만 달리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왜 정권 잡았을 때 그럼 그때 해놨으면은 괜찮지 않았냐 이거니까. 그렇죠. 이거 괜찮은데요? 3년 반 후에 정권 바뀔 때 그때 시작하는 걸로. 맞아요. 이게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들은 보면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이런 약간 서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법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선거제도나 선거구 획정이나 이런 것도 막 닥쳐가지고 서로 이해관계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몇 년 전에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즉각 이동관 위원장도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 반박을 했는데, 자, 이 탄핵까지 발의한 거,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할만하다. 이것도 지금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들어온 지 한 3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3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벌써 방통위를 장악하고 막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탄핵을 당할 정도냐. 저는 그렇게 설득력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뭐 법률적인 조치를 하든 고발 조치를 하든 해서 어떤 뭔가 이제 확정된 문제점이 드러나야지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결정을 내릴 만한 자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탄핵 자체가 저는 좀 무리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약간 머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탄핵안 처리를 못하도록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서 탄핵안 표결 시한을 넘기게 하는 지금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탄핵안 표결까지는 당장 이번 정기국회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그 야권을 중심으로 많았잖아요. 그 그렇죠? KBS, MBC 뭐 이사들 그 해임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 언론에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거 나가서 이제 방송 장악 이 수순 아니냐 이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야권에서는 뭐 탄핵 발의할 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좀 많은 것 같아서요. 네, 뭐 야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탄핵이라는 게 함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이상민 장관 그 탄핵안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진짜 법률적으로 이거는 파면을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는 허들이 생각보다 꽤 높거든요. 뚜렷한 이번에 저는 탄핵안 뭐 발의해서 통과시킨다고 해도 또 헌재에서 패배하는 그 건수만 늘릴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정치적인 재판이 아니니까 헌재 재판은 이제 법률적으로 뭐 헌법에 위배된 게 있는 이걸 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은 이거 뭐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뭐 이동관 그 탄핵안에 대해서는 뭐 거부권 이런 거는 할 수는 없지만 오늘 통과된 노란봉투법 뭐 방송상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할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대통령께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고 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법안들은 뭐 몇 건이 되더라도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거를 이미 시사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할 걸로 예상합니다. 아,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은 이건 이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거고 탄핵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표결이 있잖아요. 여기서 통과되면 바로 이제 헌재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표결 시한을 넘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뉴스 중심에 있는데 오늘 또 대구를 찾아서 신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대구에서 출마할 수 있다. 그 길을 열어놨는데 이거 뭐 거의 100% 신당 창당 수순으로 가는 걸로 봐야 됩니까? 지금 뉘앙스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정치라는 거는 살아있는 거고 우리 정치에서의 한 달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윤석 대표가 뭐 12월 말까지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의 신당의 컨셉이 뭐냐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근데 지금 오늘 나온 얘기는 영남권에 한정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보수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 주력하겠다. 본인도 대구 출마 불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좀 TK 신당 모습에 가까운 거 아닌가 그렇게 읽히긴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셔서요.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 남아서 이준석 전 대표가 노원에 출마하는 것하고 신당 창당해서 대구 출마하는 것하고 어디가 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 둘 다 뭐 쉽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같이 국민의힘 기조가 중도 확장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면은 서울 노원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대구 민심을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생각하고 다만 그것도 저는 녹록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당 창당해서 대구 출마한다면 그럼 이준석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 한 명 있고 민주당도 후보 낼 거고 어부질이 민주당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가 비례 50%를 청년에 할당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자, 청년 정치인인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보시기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저도 물론 젊은 사람들이 국회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할당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정치에 있어서 거의 뭐
축구 국가대표팀 같은 겁니다. 가장 높은 레벨의 그렇죠. 정치적인 감각과 정책적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지방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에서 비례 50%를 청년에 할당하겠다. 글쎄요, 저는 조금 이게 실력을 최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이보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청년에 할당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청년이 들어올 수 있냐, 그 간단한 문제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해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 정치하겠다는 분 들어오는 거 보면 약간 집안에 돈이 많으시거나 뭐 원래 가족이 정치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또 그중에서 젊지만 권력에 줄 서가지고 쉽게 출세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젊기만 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옥석을 과연 잘 가릴 수 있을 거냐? 저는 뭐 여러 가지로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무조건적인 청년 할당제 반대한다. 실력이 우선이다. 옥석 가리기 잘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죠.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11월 오픈 예정. 1833-6344 GS건설. 퇴직연금 며칠 넣으실 거예요? 1950일이요. 20-30년을 쭉 함께하는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ETF, TDF 등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의 원칙대로 퇴직연금 파트너는 미래에셋증권이어야 합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18초 지나고 있네요.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이뇨한 혁신위 연일 화제인데요. 중진들, 대통령 측근들 불출마하라 아니면 수도권 나가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네. 자, 돌아다니는 명단 보니까 한 39명 정도가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얘기가 나온 지 한 일주일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아무도 호응 없는 것 같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선명하게 반대. 난 무조건 대구 나간다 이렇게. 네. 자, 이거 국힘 내에서 과연 수용이 될까요? 이 안이? 글쎄요. 이게 오늘 국힘 최고위에 그 혁신이 2차 혁신안이 보고되었는데요. 예. 근데 정작 관심을 끌었던 내용은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오늘 보고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의원 정수 10% 감축하는 거, 그다음에 의원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다음에 의원 세비 조사를 받거나 그래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최종심이 결정되기 전까지 의원들이 세비를 계속 받잖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거 반납하는 거 이런 것들만 보고됐다. 지난번 2호 안에 그 결의된 사항들만 보고가 됐고 권고 사항은 보고가 안 된 거군요. 그러니까. 권고 사항은 정치적 권고여서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죠. 이거는 정작 혁신이가 국민들한테 뭔가 인적 쇄신할 것처럼 언론을 이용해서 분위기는 띄워놓고 실제 지도부한테는 안건으로 보고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분위기만 띄우다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뭐 주호영 의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반발했는데 주호영 의원의 경우는 지난번에 2016년도죠. 2016년도 선거에서 제가 이게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렀던 분이어서 아마 당내 압박이 지속된다면 탈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무소속으로 나가겠죠, 뭐.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뭐 이렇게 당내에서 혁신이 제안이 실제로 수용되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막 의원들 39명 정도 되는 사람들 불출마 요구, 뭐 험지 출마 요구 이런 명단이 돌아다니는 게 이게 혁신위의 의견이냐 아니면 그 배후에 누군가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계속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어서 그 배후에는 용산이죠, 뭐. 그렇죠, 뭐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혁신위는 자기 역할은 다 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혁신의 역할이 처음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그 패배에 따른 책임 논란에서 눈 돌리기.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혁신할 것처럼 분위기 띄우기. 뭐 이 두 가지가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성공적인 혁신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태생부터 한계가 있었던 혁신이 아니냐. 뭐 이미지만 뭐 이렇게 보여주기식 혁신안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고. 자, 우리 지역 있잖아요. 우리 북부권만 좀 한정해서 현재 그 현역 의원들 있잖아요. 여기도 좀 이 39명 여기에 들어가나요? 어때요? 북부권에는 없어요. 근데 없어요. 이게 경북이 13명 중에 7명이 초선이에요. 그렇죠. 북부권에서는 그 재선 의원은 이미자 의원하고 김희국 의원은 대구에서 대구 한 번, 의성 한 번 이렇게. 그런데 이분은 또 지금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게 아직 마무리도 안 된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분은 뭐 공천에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경북 전체로 보면은 재선 의원이 6명이거든요. 근데 6명 중에 소위 그 용산 대통령실하고 가깝다고 하는 의원으로 뭐 김정재 의원, 그다음에 당 지도부로 있는 사무총장 이만희 의원 이 두 분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뭐 당 지도부로 저희가 그쪽 지역에서는 저희도 이제 국민의힘 당내 사정이 제가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어서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그쪽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만희 의원의 경우는 실제로 영천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은데 지난번 선거에서도 청도에서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청도에서는 그냥 당 지지 따라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당시 청도에서 득표를 많이 해서 이게 당선이 된 분이었다 보니까 사무총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야 공천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안심을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뭐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사무총장까지 물갈이 대상으로 이렇게 명단이 돌아다니니까 당사자들은 되게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게 당내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더더욱 낮은 거 아니겠나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이준석 신당 계속 거론되면서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 탈당 여부가 또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상민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상황이 자꾸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처음에는 이준석 신당설 얘기할 때, 야, 이거 바깥에 나가본 사람은 얼마나 그 추위가 심한지 아냐. 그래서 탈당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탈당은 해서 차라리 무소속으로는 출마할지언정 당을 만드는 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신당 가능성에 많은 정치인들이나 뭐 평론가들이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게 좀 구체화되면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소위 이제 가결파, 그다음 비명계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이준석 신당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했던 분들도 만난 것 사실을 어제 오늘 다들 밝히고 그리고 조홍천 의원의 경우는 12월 달 돼서 그때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총선과 관련해서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민주당의 지금 당내 사정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편입니다. 아니 지금 이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있잖아요. 뭐 한 대여섯 명 정도 매스컴 많이 나오는. 근데 이분들이 명확히 이재명 대표 뭐 어떤 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뭐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뭐 뚜렷한? 이게 이제 당내에서는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걸 요구하는 거죠. 우리 경선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 경선 룰이 국민 여론 50%, 당원 투표 50%인데 실제로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전화 응답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당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당원들이 이제 강성 지지자들의 경우가 이제 대거 여론전을 통해서 이 경선을 실제로 했을 때 과거에 금태섭 의원처럼 강서구의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낙마했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경선 룰의 조정을 좀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경선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당 바깥에서는 오늘 조홍천 의원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당내에서는 그 룰 때문에 압박감을 받고 당 바깥에서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원들 조직이 이제 그 안에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또 소위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총선 기획단 구성을 마쳤잖아요. 조정식 의원이 단장이죠. 여기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대구 경북에서 혹시 이 총선 기획단에 참여한 인사가 있는지 뭐 그것 좀 확인해 주시죠.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 지금 13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서운하죠. 그렇죠. 아무리 총선 기획단이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직이 들어가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최고위도 부산 몫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총선 기획단에도 부산의 위원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민주당이 지금 대구 경북 그 총선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성의가 있는가 좀 많이 좀 저희 입장에서는 서운하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도당 위원장으로서 많이 그래서 그렇겠네요.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 2명 빠져 있는 것을 대구 경북에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경북에 대한 전략이 뚜렷하게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저 두 자리 아직 남아 있다고요?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저는 그 실무단에는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어렵나요? 기획단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저희 원외위원장이나 뭐 이렇게 그 전국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장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군요. 일단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이고 민주당도 지금 뭐 이렇게
상황이 그래서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했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민주당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속상해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